이번 한 주간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지금 월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가 현지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현재 미국 주식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이정엽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널리스트님, 제가 오늘은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가정을 내리고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만약에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올 한 해 이 미국 주식시장 혹은 경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 딱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까요? 물론 주식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블랙스완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인플레이션을 꼽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가 그런데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인플레이션을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2021년도를 돌아봤을 때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집값 또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2021년은 정말 특수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최고치 뒤에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의 통화량 또한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경제 부양책 때문에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 시스템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버블들이 존재를 하고 그 버블 뒤에는 엄청난 양의 부채가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블들이 터지지 않고 계속 커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로에 가까운 낮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로 금리를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양의 부채들이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모든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얼음판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어찌되었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경제에 나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물가의 상승이 맞고요. 하지만 살짝 다른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현금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환경 속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돈을 잃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투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현금이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1%에서 2%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사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주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무려 50개가 넘는 S&P 500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미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흥미로운 정의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했던 인물 한 사람을 꼽자 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아주 일시적일 거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제 월가에서는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이제 전에 연준 의장이었죠. 벤 버냉키하고 제넷 옐렌의 리더십 아래 굉장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통화량이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 달러의 증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 10년 동안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이 다시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5%에서 10% 정도 이제 앞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걸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원자재 수요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제 리밸런스 되면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롬 파월 같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시적일 것이고 길게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번은 다를 거다라고 말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심각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유로 또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무후무한 사이즈의 경제 부양책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스템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달러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격 조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총 3,200불어치의 실제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의 경제 부양책들과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없이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될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주실까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지금 같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말처럼 이제 일시적인 걸로 끝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낮은 금리를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그런 셋업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주식시장은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약간 중간 시나리오인데 정부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말을 바꿔서 미리 천천히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 뉴스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버블이 갑작스럽게 터지거나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고 뒤늦게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제 모든 시장에 크고 작은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기우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모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희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각각 잘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죠.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장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 오늘도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